마치 저와 여러분의 여자친구처럼 어딘가 분명 존재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본 적도 없고 굉장히 낯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양방향 바인딩과 단방향 바인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해당 개념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적은 것은 모던 프레임워크를 다양하고 심도 있게 다뤄본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정된 인터뷰 시간 동안 어느 정도 숙련도 있는 개발자에게 면접 질문으로 데이터 바인딩에 대해 설명하기 요청하기보다 그동안 해당 면접자의 발자취를 물어보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질문은 많이 하지 않는 편이기도 합니다. 양방향 바인딩은 바이디렉셔널 바인딩, 단방향 바인딩은 유니다이렉셔널 바인딩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바인딩은 컴포넌트와 뷰 그리고 데이터 간의 연결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단방향 바인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방향 바인딩은 데이터가 오직 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말인데요. 데이터가 오직 한 방향으로 흐른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음과 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스테이트와 뷰, 이벤트로 이루어진 이 세 가지의 원은 서로 한 방향으로 화살표가 나와 있고 이 화살표가 연결된 이 세 가지의 아이콘들이 웹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들입니다. 리액트에서 이러한 방향을 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컴포넌트의 상태를 변경하면 뷰가 업데이트되고 상태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유저가 화면을 통해 특정 이벤트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화면에 있는 인풋 창에 유저가 만약 타이핑을 하거나 화면에 이곳저곳을 클릭한다면 다큐멘트는 명시적으로 이벤트 핸들러가 프로그래머에 의해 미리 구현되어 있지 않다면 뷰가 자동으로 상태값을 업데이트 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예제 코드가 있습니다. 카운터 예제입니다. 버튼을 클릭할 수 있는데요. 이 버튼이 있고 클릭 핸들러가 핸들 클릭이라고 하는 함수로 바인딩 되어 있지만 이 핸들 클릭 내부에서 셋 스테이트를 호출하지 않는다면 유저가 아무리 버튼을 클릭하더라도 스테이트가 변경되지도 않을 거고 그로 인해 변경되지 않은 스테이트로 인해 화면 또한 아무런 변화를 유저에게 보여주지 못할 것입니다. 앞선 리액트 코드에서 상태값인 스테이트를 통해 UI를 표현했습니다. 리액트와 같은 선언적 프로그래밍을 채택한 프레임워크에서는 상태값이 UI를 표현하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유저가 UI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상태를 업데이트 시켜야 되는데요. 이를 자바스크립트로 작성한 핸들러가 해당 역할을 맡게 됩니다. 즉 화면을 표현하는 요소는 상태이며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유저는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으로 선언형 프로그래밍을 사용하는 것이죠.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이전 세대에 많이 사용했었던 핸들바 템플릿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이 사용해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핸들바는 .hbs 파일에 작성됩니다. 이 파일은 핸들바 템플릿 기반에서 작성한 HTML 태그들과 자바스크립트 코드들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웹팩 이전 세대에 사용했던 기술로 그런트라고 하는 번들링 툴을 이용해 .hbs 파일에서 참조하는 정적 파일들을 CSS, JS 파일들로 나누어 생성해주고 HBS 파일은 .html 파일로 변환해 줍니다.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템플릿 엔진을 이용해서 많은 정적 웹사이트들이 탄생했었습니다. 핸들바는 다음처럼 생겼는데요. 입력 객체를 사용해서 HTML이나 다른 텍스트 형식을 생성하는데 코드는 다음처럼 first time, last time 이렇게 두 개의 객체 데이터로 인해 뷰가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핸들바라고 할까요? 마치 이 컬리 브래켓이 핸들바처럼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템플릿이 실행되면 위에 선언한 표현식이 입력 객체의 값으로 대체됩니다. first name과 last name은 아래 JS 오브젝트 리터럴 형식인 입력 객체로 표현되는데요. first name은 but, last name은 꽃. 그래서 but 꽃가 p 태그에 있었던 입력 객체의 각각 오브젝트 리터럴 형식으로 바인딩 되었습니다. 템플릿 언어는 단방향 흐름을 따릅니다. 이런 것입니다. 화면의 데이터와 메모리 데이터가 한 방향으로만 영향을 주는 단방향 데이터가 템플릿
언어에서 어떤 원리로 실제로 뷰까지 표현되는지를 보면요, 이 test.hbs라고 하는 핸들바 템플릿 내부에 작성된 이 파일들 안에서 특정 JS 파일을 참조하는 영역이 있다고 합시다. 이 JS는 내부에서 jQuery나 아니면 Fetch API를 이용해 AJAX와 AJAX 통신을 합니다. 서버에서 받아온 JSON 데이터를 가지고 앞서 봤었던 데이터 객체에 바인딩을 시킵니다. 이 바인딩 시킨 이후에 유저의 특정 인터랙션을 통해서 버튼 클릭이라든가 아니면은 input, change를 통해 돔을 직접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JS를 통해서 템플릿 결합 로직을 데이터 객체와 바인딩 시킨다면 이 first name과 last name이 앞서 봤었던 예제와 같이 그런트의 번들링 이후 test.hbs에서 test.html로 변환되게 되며 우리가 실제로 화면에 보여지는 저 태그로 변환되게 됩니다. 즉 화면에서 데이터를 변경하기 위해서 서버에서 불러온 JSON 객체를 입력 객체 값으로 대체해 주은 것인데요. 즉 다음처럼 화면에서 데이터를 변경하려면 메모리에 있던 데이터를 변경하고 메모리의 데이터를 변경하려면 화면에 특정 이벤트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다음처럼 템플릿 엔진 내부에서 인풋 태그를 이용해 name이라고 하는 값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위의 도식도를 통해 렌더링된 초기 화면이었던 이 벚꽃은 서버에서 가져온 초기 JSON 객체의 값으로 매핑 되겠지만 위와 같이 인풋 태그의 내부에서 아무리 유저가 타이핑을 하더라도 JS 코드로 인해 명시적으로 데이터 바인딩을 해주지 않는다면 네임 값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템플릿 엔진으로 만들어진 HTML은 템플릿 언어의 입력 객체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값을 변경한다고 우리가 모래판의 규칙을 이미 세워두었기 때문에 해당 값을 변경시키기 위해서는 그저 돔 이벤트만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JS 코드를 명시적으로 발생시키고 그로 인해 데이터 객체를 다시 한번 해당 템플릿 엔진을 통해 렌더링을 시켜야지만 UI가 업데이트 되는 것입니다. JS 코드를 작성해서 인풋 태그에 유저가 입력한 언체인지 이벤트를 통해 실제로 UI 업데이트까지 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업데이트 네임이라고 하는 핸들러를 작성을 하고 이는 내부적으로 앱이라고 하는 이제 HTML 내부에 선언된 id의 inner HTML 속성으로 HTML 변환된 HTML을 바인딩 시켜줍니다. 이 템플릿이라고 하는 이 함수는 이 핸들바에서 제공하는 컴파일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통해 이렇게 데이터 객체와 JSON 파일을 실제로 바인딩 해주고요. 그 이후에 인풋 태그에 있었던 이 밸류 값을 이 데이터 네임에 바인딩 해주고 다시 한번 렌더링을 시키고 화면에 반영하는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풋에 유저가 입력한 것을 언체인지 이벤트로 받기 위해서 업데이트 네임이라고 하는 앞서 말한 이 바인딩 함수를 여기 이벤트 리스너로 등록을 시켜 주었습니다. 위와 같이 특정 id에 있는 inner HTML을 새로운 렌더링 값으로 직접 이렇게 변경해 주었는데요. 이러한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명령형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면을 표현하는 요소는 여기서 네임을 뜻하는 데이터 객체가 되게 됩니다. 사실 명령형 프로그래밍이든 선언형 프로그래밍이든 화면을 표현하는 요소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JS 코드 내부에서 명시적으로 바인딩하는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UI A를 표현하는 상태 A와 데이터 객체 A는 JS 코드 내부에서 이벤트 핸들러와 콜백 함수 안에서 해당 객체와 상태 A 값을 변경시켜줘야 다음 렌더링 타이밍 때 UI B를 다른 상태 B와 데이터 객체 B 값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단방향 바인딩은 화면의 데이터와 메모리의 데이터가 한 방향으로만 영향을 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상태 관리에 용이하고 성능 최적화에 용이합니다. 어떤 변화가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화면을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성능 저하나 메모리 누수 등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트레이드오프로 화면을 변경하는 요소를 일일이 JS로 뷰와 바인딩 해주고 업데이트하는 핸들러 로직을 작성해 줘야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단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코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양방향 바인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던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에서는 앵귤러와 뷰는 양방향 바인딩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도구입니다. 앵귤러는 NG모델, 뷰는 V모델 디렉티브를 사용하는데요. 이러한 디렉티브를 사용해서 화면의 입력 요소와 코드상의 변수를 자동으로 연결해 줍니다. 다음 예제 코드에서 앵귤러에서 화면의 입력 요소와 코드상의 변수를 연결하기 위해 NG모델 디렉티브를 사용했습니다. 아래는 사용자가 입력한 이름을 화면에 표시하는 간단한 컴포넌트인데요. 코드에서 인풋 요소의 NG모델 속성에 네임 변수를 할당했고 P 요소의 네임 템플릿 문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인풋 요소의 값을 입력할 때마다 네임 변수의 값이 자동으로 변경되고 그 값이 P 요소에도 반영됩니다. 다음은 뷰인데요. 앞서 봤었던 앵귤러 코드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코드에서 인풋 요소의 V모델 속성에 메시지 변수를 할당하고 P 요소의 메시지 템플릿 문법을 사용했습니다. 사용자가 인풋 요소의 값을 입력할 때마다 메시지 변수의 값이 자동으로 변경되고 그 값이 P 요소에 반영됩니다. 근데 리액트에서 화면을 표현하는 모든 요소를 꼭꼭 일일이 이벤트 핸들러를 작성하지 않아도 업데이트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리액트를 많이 다뤄보신 분들이라면 눈치채셨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언컨트롤드 컴포넌트인데요. 양방향 바인딩과 언컨트롤드 컴포넌트는 모두 화면의 입력 요소와 코드상의 변수를 직접 연결하지 않고 돔에 의해 관리되는 값을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뷰와 앵귤러의 V모델, NG모델 디렉티브는 화면의 입력 요소와 코드상의 변수를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데요. 이 과정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값은 돔에 의해서 관리되는 값입니다. 입력 요소의 밸류 속성이나 NG모델의 디렉티브가 참조하는 값은 돔에 저장되어 있고 코드상의 변수는 그 값을 복사해서 사용합니다. 리액트에서 언컨트롤드 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즈레프 훅을 이용해 레프를 생성한 다음 인풋 태그 내부에 있는 레프 속성에 바인딩 시켜줘야 합니다. 위의 메시지 인풋 컴포넌트는 언컨트롤드 컴포넌트입니다. 디폴트 밸류 속성에 hello react라고 하는 문자를 미리 할당해 놓고 사용자가 값을 변경할 때마다 돔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폼 요소의 onSubmit 이벤트에 handleSubmit 함수를 할당했습니다. 이렇게 양방향 바인딩과 언컨트롤드 컴포넌트 사이의 공통점은 화면의 입력 요소와 코드상의 변수를 직접 연결하지 않고 돔에 의해 관리되는 값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바인딩, 단방향 바인딩과 양방향 바인딩,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서 양방향 바인딩과 단방향 바인딩인 리액트 코드 내부에서 사용하는 방식 언컨트롤드 컴포넌트의 공통점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